백 교수님, 지금 야당은 그동안 줄탄핵을 하면서 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해온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무한 참사가 나니까 지금 꼬리를 확 내렸어요. 그러면서 로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역풍이 지금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났는데 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다 탄핵시켜버리니까 국가가 이게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지금 민심의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한을 당장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엊그제까지는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그것도 박성준 원내 수석 대표 아닙니까? 네, 또 부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는 계속 그랬죠. 엊그제까지도 따박따박 탄핵을 하니까 최상목이도 말 안 들으면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바로 탄핵해버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꼬리를 내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주공항 제주항공 무한 참사가 179명이라는 안타까운, 정말 사연도 많은 그런 어떤 국민들이 희생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 1월 4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어떤 그 현수막을 달고 있냐면, 총리까지 탄핵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행을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 들어올 때 노졌다가 정말 강하게 저으면 전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로키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아마 주안점을 두고 대응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차지하기 위해서, 또 조기 대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뭐 개딸들이나 지지할까 중도층까지도 다 고개를 지금 젓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상목 대행한테 좀 프리핸드를 준 거고,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해도 우리가 인내를 하겠다 한 거고, 쌍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김윤덕 사무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우리가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쌍특 두 개 특검 거부했다 해가지고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거 보면은 지금 완전히 로키로 가야,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재명은 물론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이 어떤 정무적인 감각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그 계엄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계엄은 반대하고, 또 뭐 야권 가리지 않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가 국민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무한 공항 참사가 생기면서 1월 4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인데, 이 애도 기간에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나서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그런 어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을 국민적 애도 기간을 삼으면서 여야가 좀 협상하는 이런 기간으로 가지면은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굉장한 그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권 체제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통일부 장관도 했고 지금 모선 의원이나 하는 중진 의원 아닙니까? 또 정치를 잘 아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당대표 회담도 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네. 거죠, 새해에는. 그렇습니다. 그 협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 실종을 좀 정치 복원으로 해서 협치를 통해서 서로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도 지금 정치에 보여주는 이런 게 이제 계엄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을 여야가 협치 또 그 어떤 활용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꼭 4일까지가 아니라도 그 이후로라도 이제 쌍특검법이 제2요구권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국회로 돌아오면은 협상 같은 걸 국민의힘도 네. 수정안을 내 가지고 서로 그럼요.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짓는 특히 네. 특검법은 바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바쁜 게 아니죠. 검찰, 경찰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수사를 있지 하고 있죠. 않습니까? 네. 특검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뭐 수사할 것도 없어요. 검찰, 경찰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바쁠 게 없어요. 인계 받아가지고 이제 하면 다만 되는 이 거죠.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양보를 받고 국민의힘은 야당한테 또 야당은 헌법재판관 이 부분에서 또 양보를 받아가지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대타협이랄까 벼랑 끝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분도 무한 참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쏴라 뭐 미국 영화 패러디해갖고 국민을 향해 쏴라 그 참사 난 1시간 후에 그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또 지지자들까지도 무슨 짓거리냐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고 나서 지금 꼬리를 확 내렸는데 또 4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당 사람들은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이제 또 흔들고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고 또 압박하고 나서지 않겠나. 그래야 자기들은 조기 대선을 해야지 선거법 이 재판 빨리 끝나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법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이준교사 여기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네네. 근데 선거법 재판은 또 변호인을 아직까지도 선임을 안 하고 있더라고 항소심에. 그거는 이제 그 소송 그 접수가 돼서 사실은 그게 받지 않게 되면 이제 법원의 심리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아서 이제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지연 전략이죠. 그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요. 말을 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연 전략을 펴서 어떻게든 늦추고 그다음에 선고 항소심 선고를 좀 늦추겠다는 이런 지연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교사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승엽, 정주희 변호사 이분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항소심에도 선임을 네. 했고 항소심은 좀 낙관을 하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무죄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준교사도 크게 다툼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633 원칙에 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 선임 안 하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놨어요. 그리고 12월 18일로 그 소송 기록 통지서, 접수 통지서를 의원회관까지 아주 그냥 집달리 동원해갖고 갖다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7일까지는 이 답변서를 내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변호인은 선임을 하겠지만 그렇죠. 어떻게든 좀 늦춰보자 하루라도 그런 심사 아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항소심 선고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지연 전략을 통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건 뭐 국민이 다 아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33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월 달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지금 사법체계 내지는 대법원의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집행이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는 있어요. 여론조사인데 전체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게 아니고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8, 29일 양일간 양일간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38.6%로 1위를 했는데 단연 1위를 하겠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7.2%로 2위로 어떻게 보면 급상승합니다. 전에는 대권 주자 반열에 아예 오르지를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서 우의장이 떴지 않습니까? 네. 월담 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월담 거사. 예.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5.7, 김동연 경기도지사 5.2, 김부겸 전 국무총리 5%, 김경수 전 경남지사 1.9%. 그러니까 이른바 삼김보다도 훨씬 이 우원식 의장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우원식 의장도 꿈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은 무조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낙마를 하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이 적극적인 야권 지지층을 겨냥해서 지난번 의결 종적수도 150일 땅땅 때리면서 내가 야권의 대안이야. 이걸 보여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제 부상을 한 이유가 바로 SNS입니다. 인터넷. 네. 소위 말하면 IT 관련한 건데 올담 거사라고 해서 사진이 이제 전송이 돼가지고 사실 계엄 정국 관련해가지고 리트윗된 게 수억 리트윗됐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특히 그 의장으로서 계엄 해제를 준비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되고 세계적으로 그 보도가 됐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야권에서 시간이 없다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의장인 나도 바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중한 모습으로 익혔어요. 그리고 각인이 된 게 결국 합리적인 어떤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많은 20, 30, 40, 50들에 대한 국민들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 토픽으로 전송이 되면서 야권에 상당히 급부상하는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야권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가 해서 7.2%가 나왔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일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권 주자 적합도 선호도 조사를 우원식을 계속 넣어 가지고 넣겠죠. 자꾸 추격에 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가 꼭 대선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중도층들도 이재명 포비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층 말고는 이재명이만 아니면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야당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40%대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 다른 어떤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70% 60%를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에 보면 46%대에 머무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호감도에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또 야권의 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하는 행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안 좋은 그 이미지 부각 내지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야권의 대안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번에 계엄 정국을 통해서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급부상하는 난세 영웅이 난다고 하는 앞에 최상목 대행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범주에 주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38.6%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 50%, 60%가 그렇죠.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도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뭔가 맞득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4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도라든가 무당파 측에서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권의 전략도 사실은 새롭게 펼쳐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